예, 조국미래 공동기획 대표 맡고 있는 강기영입니다. 오늘 조국미래에서 2차 포럼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룩 교양악단의 종북 활동의 위험, 그리고 북한 인권, 그리고 현재 뉴욕에서 전행되고 있는 그 종북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패널리스트 6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우리의 여기 자라나는 1.5세 2세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신우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 이름 따로 없어요. 그냥 영어 이름은 신우남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는 벅스 카운티, 저 필라델피아 북쪽 벅스 카운티에 살고 있고요. 여기 와갖고 지금 45년 됐습니다. 미국 온 지.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뉴저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K-12 학교를 갖다가 40년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경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이 아주 때로 말도 못하는 숫자가 굶어 죽는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뭐 완전히 정신없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일을 해왔는데 몇 년 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도 오고 금융 위기도 오고 그래서 사무실 형편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 일을 요새는 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10여 년을 갖다가 탈북자들하고 일했습니다. 그래 황장엽 선생도 저한테는 선생님이시고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 리더십은 전부 다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안 미국에 2004년 북한인권법안 통과됐는데 힘을 썼었고 황 선생님 황장엽 선생님 2003년 10월에 미국에 오시는 거 그때도 이제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제가 했었고 탈북자들 레피지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여러 명을 구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하도 그 북한이 그 악마의 세력 그 evil force 그들이 뭐 다스베이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정말 악마의 악마인데 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제명해 죽었고 김정일이도 제명해 죽었고 I hope 김정은 dies soon. 근데 그놈까지 제명해 줄게 되면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 그걸 정리를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모인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까지 그 빨갱이들이 날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든 좋은 단어들을 갖다가 빨갱이들한테 뺏겼는데 민족이다, 통일이다, 뭐 평화다 이런 말들을 다 뺏겼어요. 얘네들이 지금 정전협정 대신에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고 미군 철수시키자고 왔는데 그렇게 되는 날 우리나라 끝장입니다.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미교포들 우리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미국 정치가들은 제가 많이 같이 일을 했는데 워싱턴에 내려가고 얘기하면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위급한 상황들 그리고 저 빨갱이가 누구 그러는 거 전부 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알리고 주의원한테도 알리고 주정부 연방정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갖다 좀 더 중점적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한인학부모 협회 공동회장 최윤희입니다. 이번에 그 이준무 씨가 단장으로 있는 우룩 심포니에 대해서
이 교포 사회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 포럼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음악가가 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북한을 찬양하는 거, 발걸음이라든지 혁명가 이런 거를 모르고 영어로 된 거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 찬양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알려서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 세 번째는 뉴욕에서 전개되는 종북 활동에 대해서 많은 패널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들으신 모든 내용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서 우리 조국 미래 2차 포럼을 갖다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미국 톡쇼 같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근데 지금 여기보다 안 됩니까? May I please?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순서가 있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딴 거보다도 교육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꼭 아이들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교육하고 우리가 뭐를 알아야지 우리 자녀도 가르치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레이디 퍼스트를 우리 박경신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박경신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도 벌써 이런 좌파적인 그런 유혹을 받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좀 시작해서 좀 강력한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박경신 선생님부터 그 노트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좌파나 이런 어떤 유혹에 열려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티 퍼블릭 스쿨 25학군, 26학군에서 가이던스 카운슬러로 한 20년 일했는데요. 그때 그 경험했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제가 그 189 중학교 지금 최윤희 선생님이 공동 그 학부형 회장 하시는 그 학교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그 사이에 IMF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학생들의 정황이 그 노두돌이라는 그런 그 종북 단체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때 그 정황은 아이들이 막 갓 이민 온 아이들, 학생들, 중학생들이 한참 그 감성이 예민하고 그 이민을 오다 보니까 그 자기의 소속감이라든지 영어를 잘 못하는 걸로 인해서 그 소속감 상실, 자존감 상실로 인해서 애들이 갈팡질팡하고, 또 그 와중에 부모님들은 장시간 일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한 8시간 일한다면 부모님들은 16시간 이상을 일할 때였어요. 특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학원이라든지 뭐 교회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실제로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하면서 그 힘든 아이들을 그 돌봐준다는 목적으로 그 노두돌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는지 그 실제로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어프로치하는 건지 그때는 저가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몰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500명이라 그러면 이중언어 가이던스 카운슬러나 이중언어 선생님들을 고용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그런 학교 시스템에,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그 당시에 교장이나 교감 또 학생처장은 한국 아이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봐요. 그렇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장시간 일하니까 그 아이들끼리 모여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무슨 플라잉 드래곤 무슨 그 갱단 조직이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에어리어가 참 좋은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까만 무슨 그러니까 까만 아래로 옷을 입고 다니면 교장이나 그 학생처장은 다 갱단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보니까 걔네들이 갱단이 아니다. 얘네들은 단지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뿐이다 하고 항상 교장이나 교감한테 이렇게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무슨 밴 같은 게 학교 바깥에서 기다려요. 근데 이 젊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포섭하러 오는 처음엔 저도 몰라서 그게 갱단 조직인지도 몰랐고 그게 노들돌 조직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냐면 그 대개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학교 그 정문에 스큐리티 가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이름을 써봤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교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비서한테 내가 지금 이 문 밖에 이런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서한테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묻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이던스 카운슬러 방에서 굉장히 그때만 해도 그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 500명인데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3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50명의 그 학생들을 카운슬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포지션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아이들이 날뛰고 막 그냥 갱단에 조직한다고 그러고 학교 무단결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저 같은 이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학년 내가 맡고 있는 7학년이면 7학년에 한 150명 이상 맡아야 되고 한국 아이들이 문제만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최윤희 선생님이 그런 역할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점은 제가 가히 짐작이 가는데 근데 대개는 입구에서 그 이제 누구를 만나러 온다는 거를 쪽지에다 써받아가지고 퍼미션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때 그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젊은 한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인 그런 남자 여자가 퍼미션도 없이 제 방에 와요. 그래서 저는 학부형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젊은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누굴 만나러 왔느냐 그랬더니 가이던스 카운슬러 미세스 박을 만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힘드시죠? 요즘에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너무 날뛰고 그 무단결석을 많이 하고 그 문제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노두돌이라는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드신 케이스들을 저한테 좀 이렇게 방과 후에 얘네들을 리포링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보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입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경로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 소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아마 학원을 운영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5분 내에 말씀을 좀 간단히 지금 하시는 게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소문에 들었고 신문에 아리클을 읽었는데 너무 그 학생들이 날뛰고 무단결석을 하고 뭐 여러 그 안 좋은 그런 크라임에 인볼브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그랬죠. 뭐 길게 서론 얘기할 거 없이 당신은 빨리 좀 본론만 얘기하고 좀 갔으면 했는데 그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는데 노두돌 단체라는 그런 명함을 한 20장을 주면서 문제 아이들이 있으면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 학교가 좀 그 외국에서 오는 특히 한국에서 오는 IMF 때 오는 그 학생들의 그
그 분위기가 어수선한 때라 저도 너무 그 문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 일을 분담시키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시켜서 보내고 싶죠. 근데 학교의 규칙상 제가 가이던스 카운슬러로서 인가되지 않은 학원이나 뭐를 보낼 때는 그걸 좀 뒷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제가 그 일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럼 좀 보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아이들이 일어날 무지하게 많은데 집을 나간 아이들도 많고 여학생들 중에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잘못 인벌브 돼가지고 중국 그 차이나타운에 그 인신매매에 팔려간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이 학생들이 너무 그 어떻게 부모님들이 장시간 일하다 보는 걸로 오는 뭐 상실감, 자존심, 영어를 못하니까 자존심 상실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들 때니까 그러면 내가 학생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고 나서 한참 몇 년 후에 들으니까 노두돌이라는 단체가 그런 단체라는 거를 제가 알고 그 보낸 걸 굉장히 후회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롱아일랜드에 무슨 학부모 협회 같은데 그분들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학부모 협회에서 주관하는 마약 방지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에 가면 그때 그 낯익고 그 노두돌 명함을 주던 분이 그 비슷한 그 모습을 가진 분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가. 청소년들은 정말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가뜩이나 지금 이 무서운 세상에 또 이 반공정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퍼지지 않나 그런 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서 왔습니다. 대략 그런 얘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시작할 때 제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래는 주제는 이준무 우룹교향악단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여기서 활동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누구도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새는 한국에 가면은 옛날에는 뭐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뭐 잡혀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요새는 대놓고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의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왕따같이 그렇게 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왜냐하면은 우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는 용기가 아주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금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아주 활동하는 그런 이름난 그런 데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속속히 알리는 거가 중요하고요. 문제점은 이준무 대표는 북한 김정일에 충성하기 위한 우룹교향악단을 결성했다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가시면 예수님하고 그 김정일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곡을 자기는 그 김정일 식구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2002년도 5월 20일 태양 창가 속에 우리는 산다라는 기고문 내용에 보면은요. 당시 7살이었던 나는 김정일 주석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 위인송가를 부르며 주석님을 경호했다. 나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내가 사는 미국 땅에서 울리고 싶었다. 이런 충동은 미국에서 우룹교향악단을 조직하고 봄노래를 비롯한 조국의 노래들을 형성해 무대에 올릴수록 더더욱 강렬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무 대표는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에 그 광명성이라 그러죠. 광명설 기념일. 그래서 종북인물 주도 후원하에 김정일 찬양 용어 2월의 봄을 제목으로 하여 주유원 북한 대표부 직원을 초청해 북한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 찬양 음악을 공연하였습니다. 맨하탄에서.
그래서 공연의 문제점의 사례는요, 김정일 생일날 개최했고요. 그거가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8시에서 10시까지 뉴욕 맨해튼 소재 머킨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날은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문화 행사를 실시하는 날과 같이 동일을 한 날에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종북 인물이 주도를 해서 후원하고 동포사에서 노골적인 종북 활동으로 비난받고 있는 동포연합이 주도하였고요. 행사 팜플렛에 나와 있는 후원 광고에는 아주 뻐젓하게 여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파마시서부터 이렇게 우리같이 보통 인물들이 아주 많이 그러는 후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김정일 찬양용어 2월의 봄을 제목으로 사용해서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인 2.16을 민족 최대 명절로 기념하면서 4월의 봄 김일성 생일이 있는 달이 있어 사회 주위에 조선이 있고 2월의 봄이 있어 주체에 강성대군이 있다라는 선전 문구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한 찬양 용어를 음악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 UN 북한 대표부 직원을 초청해서 이번 음악회에는 신선호 대사 등 주 UN 북한 대표부 직원들이 다 초청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북한 김정일, 김정은은 독재자 찬양 음악 연주, 이번에는 김정은의 창가인 발걸음, 영어로는 footstep을 비롯해서 김정은 일가의 찬양, 경례를 받으시라 피바다, 교향곡의 일부인 혁명의 기치가 연주된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 수면에 올라와서 비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는 보이스를 낼 겁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가 보수적인 그러니까 종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이 우리가 옳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우륙 같은 데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다니까 어떤 그 학생들은 한국을 정말 우리가 두고 온 고향이나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르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런 데서 그런 향수를 느끼면서 조인을 했을 거고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적대 국가로 하는 그런 데다 하는 거를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교포 사회에다가 알리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명선 교수님께서는 이 이준무 당장하고 같은 동기동창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평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좀 갑자기 좀 이상해가지고. 네. 옆으로 약간. 네. 저는 얼마 전에 최인희 선생님이 이준모 씨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신 데 대해서 참 대단하신 용기를 가진 분이다. 참 귀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참, 저 동기동창이지만 이게 너무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마음만 가졌지. 제가 또 그런 사실을 폭로하기에도 기회도 없었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준모와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동창이 돼서 제가 먼저 미국 갔죠. 69년에 와서 이제 70년도에 이제 큐리아대 입학해서 음악학교를 다녔고 이준모가 한 2년 후에 왔어요. 그래서 오자 과거는 물을 것도 없이 제 나름대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식당 일을 좀 도와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북 가곡의 밤이라는 거를 이준모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모의 사상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라도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니까 맨 이북곡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제 가슴에 허락하지 않는 곡이 뭐냐면 조선은 하나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안 된다. 나는 목이 떨어져도 그걸 못할 테니까 너 혼자 해라. 나는 안 하겠다. 뭐 그때 뭐 제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교포서에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야 도움이 되겠거든요. 타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강을 벌이다가 결국은 조선은 하나다는 이북 찬양이지 통일을 향한 뜻이 전혀 없는 반민족, 반국가, 북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제 조국은 하나다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귀중하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죠. 이북을 방문하는데 1992년도에 분단 이후 최고 음악 행사인 범민족 통일음악회 행사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뉴욕의 대표로 8명이 참가했는데 저도 참가했죠. 그때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두 참석한 사람들이 유행가 가수를 포함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예술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333명이 갔습니다. 333명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도착하니까 여권을 뺐더라고요. 여권을 뺐고 여기서 갈 때는 뭐냐면 북한 가고 남한 가고 두 곡을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뉴욕 팀은 또 크게 대접하고 외국 귀빈만 초청하는 만수대 극장을 초대받았습니다. 거기 뭐 대리석으로 돼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참 의리의리한 그 극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저는 그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 활동은 어떤가 그 이북의 그 실상을 좀 알고 싶어서 갔기도 했죠. 근데 가자마자 모르는 거니 이제 거기는 항상 안내원이 따라다녀요. 안내원이 두 사람이 꼭 따라다닙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장수 때 밀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수극장에 또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래 동무들 오느라고 수고했었다래. 여기 왔으니까 우리말 들으시나요? 그러면서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한 곡씩만 하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북 가기 전에는 제가 이 성격이 너무 강직하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도 오빠는 가면 말 잘못해서 큰일 난다고 이제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저 와이프도 많이 말렸죠. 그래서 저도 또 말은 조심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도 모르게 뭐 피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족해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여보 당신은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어떤 변경 상황이 있을 때 손님한테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 예의지. 여기다 여권 빼고 떠가져놓고 이북하고만 보라니 이게 통일을 위한 행사냐. 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일 동무 여기 잠깐만 있으라요. 그러고 이제 안 나오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공자라고 지금 조공자 씨라고 우리 서울대 후배고 여기 내만 가르치 교수고 지금 아마 순복기에 취재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저 옆에 있다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너무 겁이 나니까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이 얼음장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제발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고 무사히 돌아가자고 절대 그 사람을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충돌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모가 가니까 벤수를 대령하는 거예요. 벤수를 대령하고 이준모를 연사로 시켜서 중요한 여러 행사에 연사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악회장을 보니까 소름 끼치는데 그 333명 출연자 가운데 제 사진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의 하나를 반대하는 의견이 무슨 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모는 인민음악가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달하는 사진을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또 우리 서울대 1년 선배인 소프라노 LA 사는 여자는 같이 또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 여자가 또 뭐라는 거니 남북전쟁은 북침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위대한 소령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이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LA에서도 여러 명 왔는데 그
그 사람들은 다 인민성악가라 그래가지고 대문자 가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참 한심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남북 가곡의 밤을 전국적으로 소개했는데 카나다까지 가고 LA, 뭐 시카고 모두 우리 민족의 통일의 영혼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꿈이니까 가는 곳마다 대만원을 이루는 좋은 음악회가 됐습니다. 근데 시애틀을 가니까 그 민가에서 숙박을 하는데 그게 이중모와 동아리인데 이 친구는 모두 북한 찬양 비디오와 북한 찬양 소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라고 저는 또 제국은 자고도 절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저 밤이 새도 철저히 모르고 민족을 배반하는 미친놈들이라고 말이죠. 근데 LA 가니까 또 그래요. 빨갱이는 엄청 많은 겁니다. 사실 우리 전 선생님이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좋은 일을 뉴욕에서 열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까지 빨갱이가 침투했지 않습니까? 또 인류 역사상 드문 민족의 반역자 김대중이 엄청난 돈을 이북에 갖다 줘서 그 기름 한 방울 없어서 비행기가 날을 수 없는 그때가 사실 이북이 붕괴될 직전에 있는 굉장히 좋은 민족 통일의 기회인데 또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또 그 누굽니까? 김대중의 편을 들어서 온 나라가 벌겋게 물들이는 악영향을 끼쳤죠. 근데 저도 제가 이 한글에 실린 글도 하나 가졌으면 나라를 살리는 길 여기에 김대중을 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추악한 민족의 반역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전두 아니하고 이 김대중은 사형에 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한글 편집국으로 서동선이 재미없을 거라고 공갈 전화가 2번 왔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북에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 북한 방문기를 토론토에 빨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토론토하고 시카고하고 뉴욕하고 이 제 방문기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내 혈육을 살육시킨 엽기적인 살인마 김일성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니까 편집 부장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이 글 나가면 이게 총재가 같은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아니 발음만 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괜찮다. 그랬더니 총재가 보낸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썼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아직 좀 있죠 아직? 한 2분 정도 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이 시간이 빠르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문화에 대한 그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이북을 간 견해도 가졌는데 여기는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뭐 행사마다 김일성 찬양이 반입니다. 반. 그리고 나머지가 그날 주요 행사가 공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행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성악이라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 오쿠스틱을 통해서 그 미를 감상하는 게 그 성악의 그 예술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 마이크를 대고 합니다. 또 카펫을 깔아서 뭐 엉망진창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습을 하는 인민대공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나만은 그런 건물이 없어요. 대서부인데 유리가 되는 건물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벽 하나에 엄청난 넓은 벽 하나에 김일성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안 졌길래 저도 모르게 그 파리를 그 쳤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 안녕을 와서 여보 당신 위대한 수령을 치다니 뭐 이래가지고 뭐 당신 그걸 데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인민대궁전에 가니까 참 초라하고 아주 소박하게 입은 학자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그 이북에서도 높이 존경받는 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 방문객들을 향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사장을 우리가 선봉해서 온 민중이 행복하게 살고 이북의 이참 그리고 찬양론을 그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주체사장이 훌륭하면 굶는 사람들이 그 계속 생겨나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송출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겠어? 그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제가 제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하는 친구가 뭐라는 거지. 그래도 20분한테 고마운 거는 그 빨갱이 집단한테 그 서병선이 저거 죽이지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것도 무슨 피해라도 입을 텐데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거만 되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준무가 뭐냐면 야 서병선 입 조심해. 여기 장총찬 인민군이 있어. 근데 장총찬 인민군이 제가 앞에 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지. 더 이상 그런 소리 닥쳐라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김계웅 목사님이라고 나성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가서 옛날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부인은 그냥 계신데 김일성이 만나자고 해서 내가 그 설마를 왜 보내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저한테 그 간부가 저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담으로 식사할 때 음료수에다가 독을 넣어서 독사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번 그렇게 부딪히는 그 참 놀라운 결과를 했는데 무사히 온 거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저를 또 그것도 지금 고려호텔에 있을 때도 뭐 BBC 뭐 어디 독일이 뭐 각국 언론 뭐 대화도 많이 하고 대단했습니다. 또 그때도 저도 또 저 기질대로 그 민족을 살육시킨 자린만 이걸 계속 풀다가 가면 도청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말을 끝내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족 분단 이후 60년이나 내 혈육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 아픈 역사를 언제까지 지속시킬 건지 이거는 그 김대중이나 이준무나 민족의 배반자들이 너무 한국으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만드는 힘이 돼주고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이런 반민족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천성님 말씀대로 이런 반민족자 배반자들을 퇴치시키고 말살시키는 운동이 이제 뉴욕에서도 거세게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만은 이런 민족 사랑과 민족 통일의 역사적인 일이 정말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더 넓게 발자취를 넓혀서 우리 민족이 통일하고 앞으로 비극의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한속히 고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남신우 북한인권운동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신우입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인권을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뒤를 돌아보면 필연적인데 제가 연대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는데 1984년에 제가 링컨을 만났어요. 그래서 링컨 제가 갖다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링컨 하면은 16대 대통령이고 풍랑도 집에서 낳고 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다가 저 변호사가 되고 남북전쟁을 한 다음에 노예해방을 시켜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다. 그렇게 간추려서 이제 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 그 정도로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고 게리스버그 에드워스 저 게리스버그 연설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읽은 책이 윌리엄 세파이어라는 사람이 쓴 프리덤이라는 책이었었어요. 한 20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데 그걸 읽은 다음에
굉장히 그 링컨의 그 퍼슨, 그 대통령이나 뭐 저 그런 것보다는 그 퍼슨에 굉장히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링컨 책을 갖다 쭉 읽다가 혼자 읽는 게 좀 너무 아까워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7, 8년 걸려갖고선 첫 번째 나온 게 고비더 리슨, 그 노블 링컨이라고 해서 소설 링컨인데 서울에서는 대통령 링컨이라고 나왔어요. 그 번역을 한 게. 그게 1999년 8월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저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한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 김대중이 그 책을 갖다 악용을 했습니다. 링컨 책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읽는다. 그게 3권으로 나왔는데 대통령 링컨을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래 대통령이 있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기는 읽겠구나. 우선 속으로 좋아했었는데 많이들 읽기도 읽었어요. 근데 딱 그때 2000년 6.15 그 부분으로 해갖고선 저한테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300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북한에서.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300만이 죽었느냐? 근데 그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수잔 쇼티라고. 수잔한테 하루는 제가 몰랐는데 그냥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나니까. 그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을 한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근데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anything and everything.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워싱턴을 갔다가 거의 매달에 한 번씩은 내려갔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북쪽에 살아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점점 이게 심각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링컨이 나한테 시켰구나. 남북이 갈라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링컨은 남북이 갈라지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막은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을 해갖고. 그리고 당시에 인구가 3천만이었었는데 미국 인구가 3천만이었었는데 400만이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남쪽에. 근데 흑인 노예들은 사고 팔고 그냥 강간윤간하고 식구들 다 스플릿 해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가축으로 동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건 나세스라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걸 갖다 흑인을 갖다가 인간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에서 이제 갈려지는 건데 백인들이 거의 80년 동안을 갖다가 흑인을 갖다 인간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북한 주민들이라는 거는 2,200명, 2,400만 뭐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흑인보다도 더 지독하더라고. 흑인은 먹여주면은 썬업 썬다운 일만 하면은 살려줬어요. 애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